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오늘 드디어 아이폰 14 시리즈 전부 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일반 모델 프로덕트 레드 빼고는 굉장히 다 무난무난한 것들로 색깔이 있는 듯 없는 듯 한 것들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이미 구매하실 분들은 예약 구매를 많이 하셨겠지만 예약 구매가 끝나고 또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네 모델 다 써본 소감, 그리고 네 모델의 장단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델이 맞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반 모델은 이렇게 원래 있었던 6.1인치 사이즈 그리고 6.7인치 사이즈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미니가 사라지고 대신에 이 플러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작고 가볍고 배터리 빨리 닳는 미니는 여러분들이 아이폰에서 신제품으로 만나보실 수는 없고요. 만약에 미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13 미니를 사셔야 합니다.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는 블루, 퍼플,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총 5가지 컬러로 출시가 됩니다. 저는 프로덕트 레드가 가장 예뻤던 게 12였던 것 같아요. 조금 주황색 같은 느낌? 오렌지빛이 살짝 도는 그런 레드였는데 이 14 레드도 되게 선명하고 형광빛이 도는 그런 빨강이에요. 강렬한 빨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시겠죠? 또 프로덕트 레드는 판매 기금의 일부를 에이즈 치료나 코비드 19 치료 연구를 위해서 이제 기부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요거 케이스들은 또 그런 의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플러스 사이즈는요, 이번에 새로 나온 사이즈입니다. 저는 프로맥스를 쓸 때마다 화면 큰 건 너무 좋은데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현이 돼가지고 요 플러스 사이즈가 나온 것 같아요. 애플이 새로운 폼팩터를 만드는데, 새로운 사이즈를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 볼까? 이렇게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라든가 아니면 판매 추이 같은 걸 보고 결정을 했을 텐데 새로운 사이즈가 나온 만큼 플러스 사이즈가 얼마나 팔릴지도 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예약 구매에서 좀 되게 뒤로 밀려가지고 그런지 한 19일인가 거의 10월 20일 정도 돼야 오더라고요. 플러스 블루 모델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플러스 이 공통적인 좀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노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AOD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칩셋은 지난번에 들어갔던 칩셋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가고요. 우려먹기다, 막 끝나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프로에는 A16이 들어가고요. 일반엔 A15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살펴보면 안드로이드의 어떤 칩셋들에 비해서는 A15도 충분히 굉장히 성능이 좋은 칩셋이기 때문에 핸드폰 느릴까봐 이거 못 사겠어 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성능이 우월합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 카메라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초광각, 광각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면에 이 트루뎁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동 초점 기능이 생겼죠. 굉장히 밝은 이런 곳에서도 초점을 놓치지 않고 잘 찍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자동 초점의 기능이고요. 포토닉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얹어져서 이전 버전과 대비했을 때 저조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액션 모드가 프로 모델에도 그렇고 일반 모델에도 들어갔어요. 손떨림 방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스마트폰용 짐벌은 4K 촬영이 꼭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은 안 팔릴 것 같다. 액션캠 같은 것도 시장성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는 폰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좋은 카메라들이 들어가고요. 일반 모델도 망원 카메라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라진 거는 주변광 센서가 후면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 점이에요. 기존에는 이제 전면에 주변광 센서가 있어서 이 주변광 센서가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해준다던가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사실 제 눈에서 이렇게 보는 이 밝기보다 후면에서의 밝기가 전체 밝기를 더 결정을 할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밝은 야외나 밝은 창가에 나와 있다든지. 근데 그럴 때 아무래도 트루톤을 조금 더 잘 구현해주겠죠.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 충돌 감지 기능이 들어갔어요. 새로운 이제 센서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건데요. 자동차 전방, 후방, 측면 충돌, 그리고 전복 상황을 감지해서 긴급 구조 요청을 폰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워치에도 들어갔고요. 자, 그렇다면 일반 모델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웬만한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구매 가이드 영상이니까 구매를 망설이실 만한 어떤 이유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프로모션이 여전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60Hz예요. 프로모션은 프로 모델에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시간에도 조금 더 유리하고 이 화면의 스무스함이 확실히 60Hz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60Hz 모델만 쓰셨다면 이거를 별로 못 느끼실 텐데, 예를 들어 13 프로 이상 쓰신 분들이 뭐 14 일반으로 가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역체감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2개 있는 것만 다르고 카메라 스펙만 다른 게 아니라 애플 로우라고 하는 로우 촬영이 일단 지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프로레스 촬영이 불가합니다.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프로로 가실 거는 같아요. 근데 프로레스 되는 줄 알았는데, 로우 파일로 촬영 되는 줄 알았는데 하고 이제 가셨다가 하고 놀라실까봐 제가 또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광학 줌도 안 되고 최대 줌이 9배인데 이 9배라는 게 0.5배에 비해서 이게 9배를 말을 해놓은 것 같아요. 1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5배까지밖에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줌을 좀 많이 당겨서 촬영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일반 모델로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 프로 후면에 있는 요 까만 요게 없어요. 이게 뭐냐, 라이다 스캐너라는 건데요. 거리를 측정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인물 모드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이폰이 싸지 않잖아요. 프리미엄 가격인데 프리미엄 폰이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일반 모델 구매하실 때 가장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컬러는 조금 취향 저격할 만한 컬러들이 있는 것 같아요. 12 이럴 때 막 파란색, 막 안 예쁜 색깔 이런 것도 나왔던 건데 이번엔 컬러가 전체적으로 다 무난무난한 느낌이라서 저는 블루 컬러가 실물로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블루를 구매를 했는데, 오히려 프로 라인업보다 일반 그 블루가 더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럼 이 아이폰 14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며칠 사용을 해보니까 적당한 사이즈, 그러니까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와 무게입니다. 무게를 제가 재보면 여기서 측정하는 건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170g 정도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170g이면 되게 무거운 폰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가장 가볍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 중에 가장 작고 가벼운 폰이라는 거,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신상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폰 13이에요. 이거 아이폰 14입니다. 카메라 이 렌즈가 좀 더 커지긴 했지만 아이폰 13용 케이스를 여기다 껴볼게요. 딱 맞거든요. 카메라 섬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까지 호환이 될 정도로 외관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이 생겼지만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설계는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만약에 이 글라스가 파손이 되면은 카메라 전체를 가는 게 아니라 이 글라스만 뭔가 갈 수 있게, 예를 들어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글라스만 덜어내면은 다른 모듈 같은 걸 덜어내지 않아도 바로 이 카메라로 접근이 가능하고 수리 용이성이 좀 높아졌다고 해요. 이전 버전보다. 자, 그러면 이 아이폰 14 플러스의 장점도 말씀드릴게요. 6.7인치의 대화면이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요즘 시대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로 이북을 보는데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사이즈는 좀 솔직히 제 손에 크지만 좀 오래 들고 있어도 많이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이거 무게는 202g, 203g 정도 나가는데 이게 사실 200g이 넘는 거면 되게 무거워야 되는 게 맞는데 사이즈가 커가지고 무게 분산이 좀 잘 되어가지고 그런지 생각보다 저는 많이 무거운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5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 14 프로를 들었을 때보다도 이게 더 가볍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사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 14에 비해서 이게 같은 용량일 때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같은 화면인데 카메라가 하나 더 달린 프로 맥스와 비교를 하면 얘가 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카메라는 난 별로 안 쓰고 화면 큰 걸 원했다 하신 분들은 가격도 괜찮은데 어차피 난 카메라 안 쓰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건 또 장점이 배터리 타임입니다. 오디오 재생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이 프로맥스보다도 더 깁니다. 배터리 타임이. 이건 100시간, 이건 95시간이에요. 물론 영상 재생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9시간, 얘가 26시간. 스트리밍으로 볼 때는 25시간, 20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쨌든 이렇게 크기는 크고 무게는 또 적당하고 배터리 또 오래가고 그런 점들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플러스 모델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상한 거 잘 못 느끼셨나요? 전 이상했거든요. 처음 보자마자. 프로 모델 카메라와 카메라 섬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데다가 갑자기 본체가 확 이렇게 커져 버리니까는 오히려 좀 이게 비율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뭐 이 비율이 더 좋다, 프로 모델 비율이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메라가 2개일 거면은 10이나 10S 모델처럼 세로 배치로 카메라가 돼 있는 게 구조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폰 14 프로는 제가 리뷰를 이미 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컬러가 4가지로 출시가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실버, 골드, 그리고 스페이스 블랙과 딥 퍼플까지
딥퍼플이 사실 이번에 대표 컬러인데 전 이번에는 실버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진한 실버에 비해서 뭔가 조금 더 광이 빠진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불투명한 느낌이 더 나면서 화이트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깨끗하고 예쁘고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폰 14 프로는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신기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얼리 어답터 분들, 그리고 새로운 게 나오면 꼭 써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가만히 있으면 그 자체는 되게 거슬리지만 뭔가 여기 애니메이션이 가미되면은 재밌거든요. 새 거 쓰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애플 뮤직이 아니더라도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플레이해도 이 위에 다이내믹 아일랜드 이렇게 생겨요. 에어드랍이 오잖아요. 수락하면 이렇게 좌측에 완료됐다는 표시까지 생겨요. 이렇게 충전을 해도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내 에어팟 맥스가 스페이스 그레이여가지고 이게 까만색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이게 까만색 아이콘인 건지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내믹 아일랜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부드럽게 구현이 되잖아요. 이게 계단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A16 바이오닉 칩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13 프로랑 같은 120Hz인데도 이 14 프로가 뭔가 더 화면이 약간 부드러움이 개선된 걸 느껴요. 다이내믹 아일랜드 API를 이미 이제 열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콜킷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실시간 현황 API 같은 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드파티 앱들도 이 반응이 재밌게 나오는 걸로 많이 바뀌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 우버이츠, 뭐 배달 오고 그게 이제 이 위에 뜨거나 이런 다른 앱을 하면서도 그 현황을 위해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lways On 디스플레이, 상시 표시형 디스플레이 이게 프로 모델에는 적용이 됩니다. 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켜놓을 수도 있는데 켜놓을 때 좀 단점은 AOD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런지 뭔가 알림이 왔나? 폰 뭐 왔나?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AOD의 밝기도 주변 광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 알고 계세요? 게다가 뭐 이렇게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거나 아니면은 카플레이에 연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 AOD가 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플워치와 페어링이 되어 있을 경우에 제가 이 스마트폰과 멀어지잖아요. 그럼 또 AOD가 완전 꺼져요. 자, 제가 가볼게요. 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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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멀리 떨어지면 AOD가 꺼지네요. 아유. 그럼 다시 켜져요? 제가 가까이 가면? 안 켜져요? 오, 가까이 가도 켜지진 않는구나. 오, 이 정도니까 다시 켜졌어요. 그리고 A16 바이오닉 칩이 이번에 탑재가 됐습니다. 아이폰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의 칩셋이죠. 그리고 자동차 충돌 감지 기능이 들어갔고요. 또 스마트폰 카메라 중 감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향상된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초감과 메인 카메라, 광각 카메라, 그리고 망원 카메라 2배줌 이게 지금 새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48메가픽셀을 지원을 해요. 이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설정에 가셔서 카메라로 가요. 자, 그러면 포맷이 있어요. 포맷에 가서 애플 프로 로우를 켜주셔야 돼요. 이걸 끄면은 12메가픽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촬영을 할 때 위에 로우가 뜨잖아요. 로우를 이렇게 켜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48메가픽셀인데 4개의 픽셀이 한 덩어리로 처리가 되는 쿼드 픽셀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픽셀과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조도에서 정지한 모션을 잡아내는 그 능력이 더 뛰어나졌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함께 보실게요. 프로 모델은 0.51, 2, 3 이렇게 화각이 4개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액션 모드도 마찬가지로 화각이 4개가 지원이 돼요.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1200니트 그리고 HDR 감상 시는 1600니트까지 밝기를 지원해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2000니트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픽셀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때예요. 그래서 다크 모드를 켜고 아주 이렇게 쨍한 야외에서 보면 최대 2000니트까지 밝기를 지원합니다. 지금 눈 되게 뜨기 힘든 되게 쨍한 날씨거든요. 잘 보이죠, 화면? 그러면은 새로운 14 시리즈 단점이 무엇일까?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단점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댓글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영상 감상할 때 오히려 이게 노치보다 존재감이 더 크다, 더 거슬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애플 좋아하고 아이폰을 좋아하지만 거슬려요.
거짓말은 못하겠네 내가. 이 영상 감상할 때만 거슬리는 게 아니고 이게 다크 모드로 놓으면은 뭐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거 라이트 모드로 두거나 그러면은 영상 감상 아닐 때도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기능이 있지 않으면은 이걸로 바꾸면 진짜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고 멀티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서 좀 참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단점은 디자인상에서 카메라 섬이 너무 커졌어요. 프로맥스를 봐도 반 이상이잖아요 카메라 섬이. 카메라에 잠식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카메라가 많이 커지긴 했어요. 물론 그만큼 카메라가 좋아졌고, 솔직히 스마트폰 전면을 보지 이렇게 막 뒷면을 많이 보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리뷰하려고 자꾸 보다 보니까 카메라에 약간 압도당하는 그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무게가 2-3g씩이지만 또 증가를 했습니다. 무거워요. 프로 모델은 이것도 무겁고 이건 진짜 무겁고요. 배터리 타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쓰고 싶은데 저한테는 200g대 이 정도가 무게의 한계인 것 같아가지고 프로 맥스는 못 들고 있겠어요. 특히 잠잘 때 이렇게 들고 있다가 팍 떨어뜨리면 강등이 나가는 거. 그리고 일반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프로 모델도 가격이 비싸요. 이게 무슨 뭐 애플이 뭐 우리나라만 비싸게 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환율이 올라가서 그런 거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싸게 나온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좋아할 것도 없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낮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가격이 꽤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진짜 프로 모델은 엄두를 못 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14 프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4 프로의 장점은 괜찮은 사이즈에 참을 수 있는 무게, 그러면서도 아이폰에 들어가는 최고의 기술이 다 들어간 스마트폰이라는 거. 자, 그럼 단점은 카메라가 되게 좋잖아요. 이게 이미 카메라가 좋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될 그런 사이즈죠. 제가 비디오 촬영을 이걸로 진짜 많이 하는데 카메라를 오래 쓰다 보면은 약간 배터리가 아쉬움이 있어요. 유튜버들이 특히 프로맥스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은 저만 배터리 다시 이거 충전하는 거예요. 중간에 충전기 찾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프로맥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광활한 크기의 120Hz 이 프로모션, 이 유연한 화면을 너무 생생하게 다 볼 수 있고, 배터리 타임은 오디오 재생 95시간, 비디오 재생 29시간, 스트리밍 재생할 때에도 25시간. 폰을 막 진짜 이렇게 달고 살아도 꽤 오래가는 그런 배터리인 거잖아요. 컨텐츠를 감상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맥스를 제가 쓸 때는 아이패드를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패드 미니 같은 거는 그렇게 크기 차이가 동영상 재생했을 때 많이 나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거 정말 동영상 감상 머신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맥스의 단점은 무게입니다. 무게 240g.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진짜. 그리고 오히려 이 뒤에 카메라랑 이 디자인의 비율을 봤을 때도 카메라 선 크기는 이 프로 맥스에는 괜찮아요. 여기에는 이제 카메라 좀 큰 느낌이 나는 거지. 그래서 프로 맥스는 전 전체적으로 단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랑 무게, 요게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4의 4가지 시리즈 14, 14 플러스, 14 프로, 그리고 14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컬러들이 조금 다 무난해서 무난한 컬러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